매출 측면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내만 봐도 23년에 500억이 예상되는데 27년에 약 2천억, 그냥 4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 학회원들끼리 생각을 하게 되어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스타라는 금융투자학회 47기 전찬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메디톡스 보고서를 조금 인상 깊게 봐주셔서 어떻게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시고 네. 47기요? 학회 47기입니다. 학회? 네네. 야, 무슨 학회인 거예요? 이 스타라는 학회인데 성균관 Traders and Researchers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1990년대? 네, 1990년대 90학번대 선배님들께서 이제 그 어떤 교수님들과 함께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그 후배 기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타. 근데 이제 그 뭐의 약자라고요? 성균관 Traders and 성균관에 S고, 네, 그냥 Traders. 트레이더? 네. 아, 트레이딩도 이게 연구를 하시나 보네요. 학회 자체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어떻게, 펀드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활동 기수가 총 3학기짜리인데, 근데 두 번째 학기 기수들이 그 중에 2명이 펀드 매니저를 맡습니다. 그래서 학회 펀드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펀드를? 네네. 진짜 돈을요?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아직 운영을 하진 않아서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누적 성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적 성과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 이후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네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얼마나 돼요? 금액은 거의 한 1,000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은 아마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학교에서 지원받았던 돈이나 그런 돈들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확실하지는 않아서. 그렇구나. 네네. 어쨌든 그런 진짜 돈으로도 운용도 하고 계시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리서치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대회 이름이 뭡니까? KEYSS 키스라고 읽어야 되나? 뭐라고 읽어야 되나? 맞습니다. 키스 컴페티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왜냐면 고대, 그리고 이대, 연대, 서강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렇게 5개 학교의 대표 투자학회 5개가 모여서 이제 만든 대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5개의 학교가 언제부터 모인 거예요? 이것도 27회네? 네, 맞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10년이 좀 넘은 거네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셨다고. 네.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그 주식을 뭐 대학교 때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이제 공부하는 바쁘고 취업해야 되는데 무슨 주식이냐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리서치를 하시게 됐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 발을 들이게 된 게 이제 빌리언즈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사무실에서 모니터 4-5개 띄워놓고 트레이딩을 하는 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이제 군대 다녀오기 전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을 쌓아가면서 공부도 좀 했었고 자격증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자격증을 또 저 준비를 하다가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금융 쪽에 발을 더 깊게 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진심이 된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도 그 전역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학교 복학하면서는 학회까지 들어와서 조금 더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그 백그라운드 그리고 언더그라운드부터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이제 오늘 점심 먹으면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어보면서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저는 이제 포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공대생이 옵션 계산하는 것만 알고 나도 여의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그냥 약속도 없이 그냥 혼자 여의도에 와서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한번 구경하고, 뭐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금융권에서 일하고 싶다 라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저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도와주고도 싶고,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얘기도 좀 해주고 싶고, 이제 좀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요.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메디톡스라는 회사를 분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대회에 들고 나가는 보고서는 크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회사 같은 회사를 만약에 들고 나가게 됐는데 네. 애널리스트 분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이 오시면 너무 그 어떤 인덱스 차이가 갭 차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기업은 피하는 편이고요. 아하. 네, 그래서 보통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회에 나오는 보고서들 그 각 팀들이 들고 나온 픽들을 보면 뭐 레이, 뭐 메디톡스, 진시스템, 예전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루트로닉 약간 이런 미용 의료기기 좀 요새는 이런 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Q&A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사도 그런 요소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올해 초반에 핫했다가 이제 한번 지금 사그라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현재 밸류를 봤을 때 향후에 이 회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포텐셜을 고려를 한다면 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 학회원들끼리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회사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디톡스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싫어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이게 서로 이 이야기들이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뭐 후보군에서 떨어진 것들이 뭐가 좀 있어요? 저희 뭐 선배 기수들도 다 이걸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끝까지 가는 팀도 있었고 이제 중간에 종목이 두세 번 바뀌는 팀도 있었는데 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첫 일주일 동안은 그 JVM이라는 의학 그쵸? 조제 제동화 관리 자동화 기기하는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썼는데 그 저희 학회 또 이 대회 나가기 전에 연습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학회원들 한 30-40명이 앉아 있고 거기 앞에 세미나를 하고 거의 뭐 Q&A를 거의 2-3시간 가까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이 회사는 Q&A를 대비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하. 왜냐하면 우승을 결국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에 그 회사는 일주일 보고서 작성했다가 탈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여러 논의를 거치다가 이제 학회원들과 토론을 통해서 메디톡스라는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쓰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고 몇 명이 투입돼 가지고 어떻게 작성되게 된 보고서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작성을 이게 신입 기수들만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각 학교의 신입 기수들. 각 학교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20세 이하 청소년 그런 네,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대학교 뭐 3학년이나 4학년이랑 비슷하지만 네. 그 안에서는 또 엄청난 큰 맞습니다. 차이잖아요. 네네. 하늘 같은 선배님이고. 네. 근데 이제 첫 기수라서 네. 첫 기수들이 루키 느낌으로 이제 한 거군요. 그래서 신입 기수들 5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신입 기수들 중에 5명이 선발되고 5명이 팀을 이뤄서 대회에 진출을 하는 건데 이 대회에 나가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결국 이 5명이 이제 위주로 작성을 하고 이제 선배들이 결국에 이 대회 하기 전에 한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보고서를 수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해화에 있는 24시 커피집에서 이제 밤낮을 지새우면서 선배들도 항상 와서 거기서 조언해주고 도와주고 이제 피드백해주고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한 달간의 밤낮 없는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24시간 커피숍이 있나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아 그런가요? 네, 해화 킹스커피 사장님한테 감사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해화에 있는 킹스커피 사장님 혹시 보고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그 밤낮 없이 그냥 거기서만 네, 한 거예요? 맞습니다. 좀 약간 민폐긴 하겠다 근데. 많이 민폐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단이 좀 길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보고서가 그래도 우승을 했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좋습니다. 뭐 상금이 좀 있나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금을 기대하고 한 대회는 아니라서 그러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고 나서 또 막 기분도 좋았을 것 같고 또 여의도에서 최근에 이슈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야 메디톡스를 이렇게 인덱스하게 쓴 보고서가 있었네. 야, 이 스타라는 데는 뭐 하는 데야? 뭐 여기도 계속 보고서를 내네. 뭐 등등 여기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제목을 제가 보니까 Are you ready? I'm ready. 약간 말장난을 넣습니다. 맞습니다. 넌 준비됐냐? 그러니까 나는 메디다 이런 거잖아요. 메디톡스에 대한 이게 애정을 나타낸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메디톡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요소를 고려를 안 하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뭐 법무법인 메디톡스라고 불릴 만큼 법무법인인가요? 소송이 네, 보통 세다가 아니고? 네, 10건, 10건 정도 네. 이제 연루라고 하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걸려있는 어떤 법률적인 요소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이렇게 세 회사들이 어쨌든 보톡스 시장 안에서 서로 야, 네가 잘못한 거잖아. 소송도 하고 미국 가서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 막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많이 있을 텐데 그 히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잘 설명해 준 표가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간단하게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뭐 여러 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메디톡스의 시총 기준인 네, 거죠? 그 3사 시총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거의 20년도까지는 시총 1위를 지키다가 네. 이제 20년도부터 휴젤에 빼앗겼고 그다음 22년부터는 오히려 대용작이 다시 가져왔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동사가 앞뒤로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치열한 전투가 네,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 가장 크게 보시면은 이제 국내에 가장 첫 진출한 보톡스 회사는 미국 회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회사로서 첫 진출하게 된 회사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네. 그래서 메디톡스가 거의 국내 보톡스 시장을 지배를 하다가 이제 2013년 이때쯤부터 경쟁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그리고 16년은 휴젤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이 회사들이 뭐 일단 가격 경쟁을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조금 어떤 ASP라고 말을 하죠 보통. 그래서 공급가의 감소가 일어났고 이때부터 약간 경쟁이 심화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네가요? 2015년도 이때쯤? 네, 뭐 16년에 이제 휴젤이 진출을 했고 16년에 휴젤을 진출하고 하면서 이제 경쟁이 심화되니까 메디톡스 주가도 좀 빠지는 네, 모습 맞습니다. 보였네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가총액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완전 떴다고 하죠 보통. 이런 추이들이 한 번씩 오르는 몇 번이 있는데요. 보통 보시면 어떤 미국을 향한 진출, 중국을 향한 진출의 가시화, 그리고 뭐 저희 소송 쪽에 결국에는 메디톡스는 소송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소송 측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주가들이 한 번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젤이 1등을 하는 그 기간이 2020년 4월부터니까 네. 코로나가 이제 그러니까 시작됐을 때 당시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처로부터 메디톡스 제품들이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게 3개로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가 출하 미승인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디톡스나 뭐 휴젤, 대웅제약, 국내 거의 모든 보톡스 회사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할 때 정식 루트로 수출하기보다는 이제 보따리상을 따이공을 통해서 이제 네. 간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통 관례상 수출로 인정을 했는데 이제 식약처가 20년도에 갑자기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서 여러 회사들의 허가 취소를 때린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동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식약처 소송이 한 2개 정도 더 이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점유율의 감소 그리고 시가총액 감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결국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그 어떤 회사들보다도 동사가 더 많은 제품 그리고 소송이 안 걸린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허가 취소가 당하더라도 동사는 더 허가 취소가 그 식약처 리스크가 없는 제품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휴젤이 다시 이제 1위를 차지하다가 대웅제약이 또 이제 올라오고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웅제약이 뭐 미국 쪽에 이제 진출을 한 다음에 미국 쪽에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의 나보타라는 제품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주보라는 판매명으로 팔리고 있는데 이 주보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상장사인 에볼루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매년 매출액이 엄청 몇십 %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러니까 미국 매출 성장으로 인한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은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3사 중에서 1위, 시가총액 1위가 된 그런 기업이 됐는데 주가가 오른 시점을 보니까 올해 2월이에요. 올해 2월에 뭐 한 15만 원 정도 되던 게 거의 한 50%, 6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도 소송 중이죠?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소송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이제 큰 일이 있었는데요. 그게 무슨 일이 바로 있었나요? 메디톡스, 대웅제약이랑 민사소송에서 1심 승소가 있었습니다. 아하, 이것은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가 움직임이 거의 소송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게 소송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요. 작년부터 이제 미국
ITC 재판소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대웅제약과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동사의 승소성 합의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합의가 됐는데 거의 승소성으로 합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소성 합의라는 거는 승소하기 전에 합의하자 이렇게 네. 했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현금력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아하. 미국에서 그 소송을 진행하려면 거의 매 100억씩 이렇게 아하. 드는 비용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결국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1심 그 예비 심판 후에 본 심판이 있었는데 그 종료하고 오히려 더 그 후의 심판으로 다시 이어가고 싶었지만 이 현금 여력상 어쩔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합의를 했고 네네. 올해 있었던 일은? 올해 있었던 일은 이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랑 국내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를 했는데요. 네. 이 민사소송 1심 같은 경우에는 그 ITC 재판에 오히려 더 나아가서 어떤 균주의 지적 재산권까지 인정을 받고 대웅제약이 사실상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 도용해서 상업화를 시켜서 수익을 벌고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대웅제약의 국내 판매 취소 그리고 배상금 약 400억 원 정도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현재는 뭐 대웅제약이 그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지금 다시 판매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메디톡스 쪽으로 유리한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고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또 나중에 좀 더 좋은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판결을 떠나서 이제 결국에 합의로 나아갈 수도 있기 합의를 때문에 할 수 있느냐? 네, 합의로 나아가면 또 로열티나 배상금이나 이런 걸 또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좋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20페이지네요. 네, 맞습니다. 2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길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 밑에 보면은 스타 팀에서 쓴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 쭉 보다 보면은 직접 쓰신 부분이 매출 추정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매출을 추정하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매출 추정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PQC의 추정입니다. C는 이제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 때 좀 필요한 거고요. PQ의 추정이 가장 중요한데. PQ? 네, 맞습니다. 이 P랑 Q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네, 왜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그러니까 톡신 제제의 경우에 공급이 한 단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5유닛, 50유닛, 100유닛, 뭐 150유닛, 200유닛, 그리고 500유닛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가장 많이 팔리는 100유닛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프라이스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사의 가이던스나 동사 예전 정보를 바탕으로 동사 제품 그리고 이외 제품들의 프라이스를 추정을 하고 그 프라이스를 바탕으로 각 매출액에 적용을 해서 그 회사들이 얼마나 많은 제품을 판매를 했는지 Q를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톡신 매출액이 한 600억 중반 정도 되는데 이게 좀 늘어서 올해는 아마 10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고, 그리고 2027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한 3, 4년 후면은 5천억. 그러니까 이제 올해 1000억인데 3, 4년 5천억이면 엄청난 성장을 전망하신 건데 그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매출 측면이 그렇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국내 쪽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국내만 봐도? 네, 국내만 봐도 이제 23년에 500억이 예상되는데 27년에 약 2천억, 그냥 4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측면에 있어서는 그 동사가 결국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파는 제품들의 이제 매력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크게 동사가 23년부터 국내향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들은 뉴럭스라는 제품과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뉴럭스라는 제품의 경우에는 과거 동사가 식약처 소송 리스크가 발생했던 메디톡신의 대체품이고요. 그래서 리스크도 없을 뿐더러 올해 상반기 안에 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다시 매출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과거 국내 시장에 거의 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없는 제품으로 대체가 됨으로써 향후에 그만큼의 일반형 제품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어톡스 같은 제품은 전해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보톡스가 내성이 생긴다는 거는 맞아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성이 안 생기는 게 결국에 중요한 건데, 네, 이게 전해성 제품이란 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소비자의 태도, 그쵸. 소비자의 인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자는 결국에 전해성 제품을 신경 쓴다는 게 이제 학술적으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전해성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보통 보톡스 제제 같은 경우에는 900kD의 분자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900kD 같은 경우에는 여러 첨가물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전해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150kD,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 톡신 제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가물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성이 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단 2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멀츠사의 제오민과 동사의 코어톡스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 수입되는 멀츠사의 제오민 수입액만 보시더라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해성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향후에 국내 동사의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주요 루트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성이라는 그 제품이 국내의 매출을 끌어올린다면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동, 중국 그리고 미국을 주요 진출하는 해외로 가정을 했는데요. 네.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로 메인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정말 다양한 약 30, 40개 국가에 이제 로우라고 하죠. 이제 웨스트 월드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요. 그냥 발방의 국가들. 맞습니다. 네. 그냥 이제 여러 국가들에 수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언제 진출하냐가 메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째 심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휴젤은 1년 만에 중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5년째 지금 승인 과정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측면에 있어서는 그 현재 동사가 원래 중국 진출하면서 맺었던 이 블루미지의 자회사인 젠틱스와 조인트 벤처를 맺었었는데 현재 그 측면에서 그 오히려 블루미지 측이 동사에 지금 JV 파기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여지는 게 동사가 이 블루미지라는 회사가 정말 유효한 파트너였다면 5년까지 과연 허가 과정이 지연이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톡신 제재 같은 경우는 결국에 팔리기만 하면 매출이 보장되고 그리고 마진이 상당히 높이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 현지 영업사들이 이 톡신 업체들을 결국에 나서서 좀 초빙하고 모시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영업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연내 중국의 NMPA 실사단이 연내 지금 다시 심사를 하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진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정도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메디톡스는 뭐 한 5년 걸렸는데도 못 하고 있는데 휴젤은 됐다면서요? 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어떤 요소 때문에 이렇게 왜 그런지는 됐다. 알기가 좀 어렵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결국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크게 2가지 문제로 보여지는데 그래요? 네, 첫 번째 문제는 저희 국가 출하 미승인권. 그러니까 왜 우리 무시하고 보따리상으로 파냐? 보따리상 통해서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소송을 걸린 시점이 20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네요. 어쨌든 그렇게 추정을 한 결과 매출이 뭐 5배나 늘 수 있다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소송에서도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걸로 기대한다면은 매출에도 좀 반영이 된 건가요? 일단 제가 추정한 매출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제 매출 파트 바로 이전을 보시면 밸류 업 웨이브 소송 승리가 이끄는 점유율 확대라는 파트가 이제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 매출과 본 어떤 실적 추정, 밸류에이션을 반영을 하지 않은 예상 매출 추정이고요.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휴젤과 대웅제약 상대로 승소를 하면서 이 경쟁자들 퇴출시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저희가 예상 매출을 한번 이 어펜딕스 느낌으로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출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지금 패소 시에는 3.7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승소 시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만 11.1억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패소 시에는 5.9억 달러, 그리고 승소 시에는 약 9억 달러 정도로 매출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한 5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3배 정도 네. 늘어나는 걸로 보는 거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잘 된다고 하면은 업사이드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밸류에이션까지 좀 얘기해 볼까요, 그냥? 네. 일단 저희가 매출 추정한 측면에서는 네. 그 최대한 소송 측면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보수적으로 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딱 하나만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대웅제약과 국내에서 합의를 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측면에 있어서는 1심과 2심까지 사실심이고 3심부터 법률심인데 이제 2심까지 만약에 1심과 동일한 메디톡스의 승소 결과가 나오면
대용제약이 그때는 가처분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판매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용제약 입장에서는 차라리 국내 쪽에서도 합의를 하는 게 이제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동사가 이제 미국에서 대용제약의 현지 회사인 에볼루스사와 합의를 한 그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국내 대용제약 상대 이제 합의를 하는 매출을 저희 추정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시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과 그리고 과거 동사의 어떤 비용 가정을 바탕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2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히스토리컬 PE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DCF, 잉여연금 흐름을 활용한 DCF 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PE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과거 2018년에 받았던 어떤 해외 진출 기대감, 그리고 네. 생소 기대감, 네. 그리고 어떤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당시에 포워드 펄을 가져와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대략 한 뭐 30배 네, 내외 정도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DCF 과정에서는 이제 향후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매출액에 비용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DCF를 추정을 했고, 이렇게 해서 DCF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는 약 32만 원, 그리고 이 히스토리컬 퍼 밸류에이션 약 37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이 히스토리컬 퍼 밸류에이션을 위주로 생각을 할 수 있으신 게 뭐냐면, 결국에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어떤 그 시장 자체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소송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업사이드 있어요. 약간 센티 측면에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컬 PE 밸류에이션을 오히려 DCF보다는 그 측면을 더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 위주로 밸류에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그 투자 등급이 컨빅션 바이네요. 네, 맞습니다. 강력 매수 추천 네. 이런 거네요. 왜냐하면 이제 50% 상승 여력이 50%가 넘어가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상승 컨빅션- 여력은 64%입니다.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제 사실 이제 저희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개별 주식에 대한 이렇게 인립수한 그러니까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적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뭐 워낙 컨빅션 바이라고 하니까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거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소송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 진출이 되냐 안 되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체크를 하는구나.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투자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는 어떤 지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세하게 좀 여쭤봤습니다. 출연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뿌듯해요? 네, 제 동기들 이 자리에 못 나왔는데 네. 저 호명 한번 혹시 호명 네 하시죠. 네. 저희 스타 47기 동기들, 그리고 같은 키스팀 진출했던 저희 고근우, 문시도, 유재현, 그리고 조근원, 네. 그리고 저까지 너무 고생 많았고 저희 선배 기수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하고 그런 게 한 달 동안 뭐 밤낮으로 커피 가게 아저씨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한 보고서가 나온 것이 이 보고서고요. 그 결실이 사실 이게 뭐 메디톡스 주가를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이게 하나의 밑거름이 돼서 또 다른 보고서들, 그리고 또 다른 투자자로 정말 성공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끝까지 저도 아까 못 뵀던 분들은 제가 한번 학교로 찾아가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